안녕하세요. 이재진 흉부외과 의원 원장 이재진입니다. 노폐물이나 과잉 축적된 수분을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신장이 이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말기 신부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말기 신부전 환자한테는 꼭 필요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액투석이라는 것은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어내서 투석기계라는 기계를 순환시켜서 체내에 있는 노폐물이나 과잉 축적된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혈액을 다시 몸 안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치료법을 혈액투석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통계에 의하면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만 10만 명 이상이 됐고요. 10년 동안 약 2배가 증가할 정도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노인 인구의 증가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계속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말기 신부전 환자의 치료법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서 생존율 자체도 증가하는 것이 투석 환자들이 더 증가하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혈액 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투석 바늘을 찌르기 위한 혈관 통로를 만드는데, 자가혈관으로 만드는 동지정맥로라는 게 있고요. 자가혈관이 부적절한 경우는 그 인조혈관을 피부 밑으로 이식을 해서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서 혈관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시술을 꼭 해야 됩니다. 동정맥로는 자가혈관인 경우가 감염력이라든지 합병증이 인조혈관보다는 훨씬 더 적고 통증이 또 훨씬 덜하고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 투석혈관 조성술의 원칙은 동맥과 정맥의 사이즈를 보고 최소한 동맥의 직경은 2mm 이상, 정맥도 최소한 2mm 이상은 되어야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권고사항에서는 2.5mm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정맥의 탄력성까지도 확인을 해 보면서 수술을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고요. 투석혈관은 아무래도 그 정맥은 동맥압을 받기 때문에 큰 압력을 받다 보니까 안에서 그 압력을 수용하려면 내막 증식증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안쪽이 계속 좁아지는 그런 협착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협착증이 발생하다 보면 협착된 부위를 지나가려는 혈류량이 있다 보니까 혈류량이 지나가지 못하면 혈전증이 생기고, 그 혈전증의 그 좁은 부위나 그 뒤쪽에 다른 부위를 막으면 투석혈관이 폐색이 발생하는 그런 두 가지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겠죠. 그 이외에는 이제 바늘 찌르는 곳, 점점 찌르다 보면 그 안에 혈관벽도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 부위도 마찬가지로 협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협착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유입부의 문제, 그 다음에 천자구역의 문제, 유출로의 문제, 중심정맥의 문제까지 또 발생할 수 있고요. 혈액 투석을 받는 말기 신부전 환자들이 이런 투석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투석혈관을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되겠고요. 투석혈관의 시술을 받다 보면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되고 삶의 질 저하도 동반돼서 환자분들이 좀 많은 고통을 좀 호소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투석혈관이 좁아지면 투석혈관 속에 지나는 혈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석 자체가 잘 효율적이 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좁아진 부위로 인해서 팔 부종이라든지 지혈 연장이라든지 어떤 혈관의 협착이 어느 쪽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투석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팔에 있는 투석혈관의 대부분은 신체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어느 부위가 문제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중심정맥에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조영술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나면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제 치료 기준은 우리가 투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임상적 징후가 있어야지만 치료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쪽 팔이 붓는다든지 청진을 했을 때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들리는 경우, 투석하는 동안에 압력이 너무 높거나 너무 떨어지는 경우, 또 하나는 팔 부종이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지혈을 했을 때 지혈이 연장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시술을 통해서나 또는 수술을 통해서 해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시술은 우리가 이제 경피적 혈관 성형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보편적인 시술 치료 방법인데, 수술은 경피적 혈관 성형술보다 좀 더 장기적으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환자한테는 우리가 교정술이라는 표현을 써서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술을 반복적으로 자주 한다 보면은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시술이 자주 된다면 수술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피부를 통해 가느다란 카테터를 삽입을 하고 풍선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좁아진 부위의 협착 부위를 넓혀주고 혈관을 확장하는 그런 시술을 말합니다. 다른 시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비교적 전처치 없이 바로 시술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해 줄 수 있어서 우리가 혈관 투석 문제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약물 코팅 카테터는 풍선 표면에 항암물질을 도포를 해서 혈관 내벽에 골고루 도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혈관의 내막 증식을 방해하고 재생 능력을 억제시켜서 기존에 있는 일반 풍선 카테터의 효과보다 조금 더 지속적인 그런 이유로 좀 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국제학술 논문에 의하면 24개월의 재협착률이 낮아졌고 개통률도 일반 풍선 카테터보다는 의미 있게 높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그 협착이 잦은 그런 환자에 있어서 약물 코팅 카테터가 이거를 지연시키고 조금 더 재발의 빈도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최신에는 이런 시술과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지고 있어서 단순한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 환자가 어떤 혈관을 계속 쓸 수 있을지 어떤 조성술까지 할 수 있을 것까지 고려해서 수술과 시술을 병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자의 어떤 전체 인생을 놓고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세운다면 아마도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능숙한 수술적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기 신부전 환자는 국내에서는 산전 특례 적용이라는 게 있어서 투석을 할 때 비용을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투석을 하는 당일에만 해당이 되고 투석을 하지 않는 날에는 산전 특례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막히거나 뚫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시술이나 수술을 받고 나면 다시 돌아가서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산정특례 적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말기 신부전 환자한테 어떤 그 경제적 비용을 좀 경감해 주려고 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꼭 투석 당일만 아닌 그 이외의 날에도 이런 산정특례 적용이 좀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물 코팅 풍선 카테터는 현재 국내 보험 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풍선 카테터로 효과가 적은 그런 환자의 경우에서 수술적 방법을 고려되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약물 코팅 카테터가 분명히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내가 좀 더 도입이 늦기 때문에 아마도 도입이 된다면 수술적 적용이 안 되는 반복적인 성형술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석을 받지 못하면 환자가 굉장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선이라고 하는 투석 혈관을 유지 관리를 하지 못하면 어차피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새로 혈관을 쓰려면 최소 한두 달은 기다려야 되고 또 그 사이 동안에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 정맥관이라는 걸 삽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술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 투석 혈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스스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진동음이 잘 느껴지는지 기계가 이상해서 울린다든지 또는 지혈을 했는데 지혈이 자꾸 연장이 된다든지 혈관 자체 스스로를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투석 혈관만을 전문으로 하는 클리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화된 병원을 통해서 상담하고 치료를 받으면 환자분들이 아마 안심하고 그 생명선을 잘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